네, 강프로입니다. 자, DI 보겠습니다. 자, DI 오늘 2.4%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자, 지금 약간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이 상당히 크죠. 25,000원부터 16,000원까지 내렸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오늘 1%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한 2%를 넘나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상승폭을 지금 한 달째 멈추고 있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반도체 이 소형급들 종목군들 1조 이하 중소형급들 종목들까지도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은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DI가 지금 올라왔었던 내용, 3월 그리고 4월 달에 올라왔었던 내용을 보면 이걸 보셔야 돼요. 왜 올랐는가? 왜 올랐는가를 보면 HBM 때문이 아니라 이걸로 인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 이 기대감이 지금 없어졌는가? 이걸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HBM을 납품하는 쪽에 있죠. 그게 어디예요?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오늘 어땠습니까? 2%또 올라갔습니다. 물론 실적 발표가 잘 나왔고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주가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을 만들어준 거고, 하이닉스의 시세가 유지하는 한, 그렇죠, 강세폭이 커진 HBM 중형급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은 시세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나? 하이닉스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나요? 맞긴 맞는데 하이닉스가 어떤 상황에 왔을 때 상승을 멈출지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건 실적이 전환되고 나서 2분기에서 3분기가 지난 이후입니다. 그렇죠. 최소한 하이닉스의 실적이 연간 실적이요. 그렇죠. 최소한 연간 전망치 아니면 3분기까지의 실적이 나왔을 때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넘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하이닉스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2조 8천억. 계산하기 쉽게 3조를 잡았을 때 2021년도의 실적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더 좋아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HBM이 플러스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그 가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 가격이라 함은 제품 가격을 높여준 겁니다. 디램이나 낸드 쪽, 그쵸? 이쪽에 대한 제품 가격을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면서 높여줬어요. 이건 삼성전자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줬는데, 이런 것이 더해져서 나온 게 하이닉스의 이번 1분기 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HBM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쇼티지예요. 물량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만들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싸고 마진율도 높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하이닉스의 실적 이익률을 보면 몇 프로가 나옵니까? 12조에 2조 8천억. 20%가 넘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이닉스 같은 거대 기업이. 그러면 삼성전자에 잘 나갔을 때, HBM은 아니었지만 잘 나갔을 때 실적을 보잖아요. 19년도의 실적 12%, 그 다음에 20년 15%, 18%, 14% 이렇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렸었던 2016년, 17년, 18년도까지의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50% 가까이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그렇죠? 자, 이건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이익의 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근데 주가는 그때 꼭지를 치고 내려오게 되죠.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DI를 보면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DI를 보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즉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이닉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기준해서 우리가 DI의 가격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DI 같은 경우에는요, HBM 장비를 아직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랬습니까? 실적이 정말 폭발적인 증가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주가가 꼭지치고 내려올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하이닉스 이제 실적 전환이 나왔어요. 그러면 DI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장비 납품을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DI는 꼭지치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DI에 대한 부분은 지금 HBM 장비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올라갔고, 그 올라간 폭이 여기 2월 달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6,000원, 7,000원 정도부터 25,000원까지 4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실적의 증가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의 증가보다 여기 가격의 증가가 빠른 것에 대한 가격 부담 요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의 하락이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지금 매도할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자, HBM 관련돼서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면 HBM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요, 앞으로 사용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중요도가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비메모리 쪽이 원래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맞습니다. 메모리 시장은요, 절대로 반도체 시장을 이끌 수 없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은 비메모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역할이 정말 커졌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HBM 장비를 납품한다는 DI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고가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나서 확인한 이후에 우리가 매매 타점을 잡아야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여기 DI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 동안의 기간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2주 동안, 물론 오차는 있지만 2주 안에 내가 수익 볼 수 있는, 그쵸?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것. 그쵸? 그리고 DI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제가 DI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DI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무조건 효율 높은 매매를 해야 됩니다. 효율 높은 매매를 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효율 높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고요. 보유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대를 내가 잘 잡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고가에 물려서 지금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타점과 함께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격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내용을 기준해서 우리가 왜 가격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지, 그리고 어떤 타점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자 보세요.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그랬죠. 그러면 가격이 먼저 뜬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같은 경우에 어때요? 2월과 3월 달에 가격이 먼저 뜨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4월 초 그리고 중순까지 이어졌었던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주가는 4배에서 5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는데 실적은 그만큼 좋아지진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기대감이 소멸됐는가. 그 기대감에 대한 소멸은 대형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이닉스 빠져요? 안 빠지잖아요. 물론 고가 회복을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아직까지 그쵸?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이건 HBM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기대감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딱 적용시키면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정확한 주가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은 그쵸? 이미 고가부터 충분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해야 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타점을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이 내용으로 제가 준비를 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 타점까지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타점을 이해했을 때 내가 어떤 매매를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자, 내용 보시면요. 자, 다른 반도체 종목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75%, 며칠 걸렸죠? 하나, 둘, 셋, 3거래일 걸렸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시세를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자, DI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DI도 보면 어떻습니까? 강세 보이는 구간, 신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타점을 잡았고 수익이 26%, 22%, 18%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저도 반등을 확인한 이후에 매수 관점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즉 실시간 타점은 그렇죠? 여기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5월 13일 오늘이죠. 삼성중공업, 일진전기, 대원전선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제가 공유해 드렸고요. 강세를 보인 종목군들을 제가 먼저 추려서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공유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삼성중공업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보시면 명확하게 나오죠. 신고가 구간 딱 가자마자 제가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오늘도 2.8%의 강세 구간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여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오늘도 3% 상승하는 구간에서 제가 매도를 한 결과 2%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그 전에 13%씩 꾸준하게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전기 종목들이 강하니까 재룡산업이나 그런 종목들 보면 전기 관련주들 여기 뭐 대원전선이나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즉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자.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지만 우리도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시작 전에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이 번호로요.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DI도 마찬가지였다는 거고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실적보다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타점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